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정부가 침체된 조선업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 규모가 큰 대우조선 살리기에만 집중하고 군산조선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7일 현대상선은 대우조선해양과 최대 열척 규모의 초대형 유조선을 건조하기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건조자금 1조 원은 정부가 조성한 선박펀드를 처음으로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현대상선과 대우조선 두 기업의 최대 주주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입니다. 이번 계약을 두고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한 몰아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찰 당시 현대상선이 대우조선 사양대로 선박 건조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정부는 대우조선에 2조 9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과 달리 가동 중단을 앞둔 군산조선소에 대해선 공적 자금이나 선박 건조 물량을 전혀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상적인 영업을 해왔고 정상적인 선박 건조를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불이익을 주는 정부의 저런 처사는 그는 공정하지도 않고 정부의 역할도 아니고요. 전라북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현대상선 발주 물량의 절반을 군산조선소로 끌어오려 노력했지만 물거품이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선박 펀드가 1조 6천억 원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하반기 발주 물량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치권과 협력하여 군산조선소에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부실 규모가 큰 대우조선 살리기에 집중하고 계속 군산조선소를 외면하면서 지역차별 논란까지 거세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특성화고 실습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가 2주 동안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를 조사했습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사법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성화고 실습 여고생이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통신사 고객센터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이곳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현장 실습생들이 정식 근무가 끝난 뒤 연장 근무를 하고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한 정황이 발견돼 사법 처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법적 기재사항을 빼먹는 등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일부 부실하게 작성된 부분을 확인해서 과태료 및 시정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퇴직연금 운영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부분 역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 상품 판매 활동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중이라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강압적인 상품 판매 때문에 그 퇴근 시간 이후에도 남겨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지금 유보한 상황이어서 대단히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전주지청은 이번 사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관악지청과 감독 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서울관악지청은 조만간 고소장을 낸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택시가 잡히지 않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 집 나간 토끼를 잡아줘라. 이게 모두 119 소방상황실에 들어온 신고 내용입니다. 119 구급 차량을 멋대로 이용하려는 얌체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실태와 문제점을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9 상황실에 걸려온 신고 전화입니다. 저희 집에 토끼가 3마리가 있는데 그게 나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좀 잡아줄 수 있나요? 남의 집 가가지고 단밑을 파니까 단이 무너질까봐 걱정된다고. 집에 데려다 달라는 취객도 있습니다. 택시 아직도 못 잡았어요? 택시가 와가지고 이제 택시도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와서 좀 모시다 주세요. 우리 집으로 모시다 달라는 거죠? 119 구급차를 마치 택시처럼 이용하는 얌체족이 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어서 이송이 거절된 건수는 지난 2014년 166건에서 지난해 244건으로 3년간 47% 증가했습니다. 술에 취해 신고한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응급 상황이 아닌 게 뻔해도 일단 출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응급 환자의 여부는 최종적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응급 환자로 주장하고 병원 이송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송 거절하기가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119 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위급 상황이 아니거나 병원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단 3건에 불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구급대원이 진료 기록 같은 증빙 서류를 확보해 제출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구급 차량을 택시로 여기는 일부 얌체족이 1분 1초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뺏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주방송은 이번 대선을 통해 전북 발전을 모색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 순서로 지역 발전의 구심점 찾기가 왜 중요한지 알아봤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 나주 혁신도시입니다. 2014년에 한전이 이전한 뒤 170개가 넘는 에너지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나주 경제는 크게 활성화됐습니다. 한전과 협력하고 상생하기 위해 그리고 그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그 나주혁신산단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지역 발전의 용광로라는 전북 혁신도시와 새만금을 보유하고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새만금보다 전북 금융타운 조성을 지역 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삼자고 조언합니다. 전북국제금융센터와 연기금 전문대학원 그리고 농업인 금융연수원 등 금융타운 조성에 3,2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이 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기에 금융기관까지 추가로 유치하면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생동감이 넘치게 됩니다. 금융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상당히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는 한 1,000개에서 2,000개까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전라북도의 그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주시가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전통문화도시 특별법 제정도 좋은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문화중심도시로 선정된 광주시는 매년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전주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주를 전통문화특별시로 지정하면 한옥마을과 연계된 구도심이 살아나고 관광문화가 활성화돼서 고른 발전을 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전북의 대선 공약을 통해 기금운용본부를 전주로 이전시켰습니다. 이제 금융타운 조성과 문화도시 특별법이 지역 발전의 새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교육부가 고등학교 내신의 절대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신을 둘러싼 지나친 경쟁과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인데요. 이럴 경우 일반고 죽이기가 될 거라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내신은 성취평가제와 석차 9등급제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에서는 석차 9등급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석차 9등급제는 상대 평가에 의해 비율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석차 등급제 대신 절대평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신을 둘러싼 지나친 경쟁과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내신 절대평가 도입은 자사고, 특목고 살리기이며 일반고 죽이기라고 주장합니다. 중학교 때 상위권 학생들이 일반고에 진학하는 건 내신을 통해 수시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거든요. 자사고나 특목고에선 경쟁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절대평가면 누가 일반고에 오겠어요? 일반고 죽으라는 소리지. 전북교육청도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절대평가 도입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추진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고교 서열화를 먼저 폐지하고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병행되었을 때 절대평가가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고등학교의 내신 부풀리기가 기승을 부리고 대학은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별 고사를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7월에 내신 절대평가 도입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부안의 특산물인 참뽕을 이용한 마스크팩과 핸드크림 같은 화장품이 개발됩니다. 완주 로컬푸드는 올해 연매출 600억 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안 참뽕의 활용 방안이 한층 더 확대됩니다. 부안군은 화장품 업체 나우코스와 협약을 맺고 참뽕을 활용한 마스크팩의 상품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이 회사는 기초, 색조, 바디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2년 전에는 중국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부안 참뽕의 미용 상품 개발과 상품화에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창군 CCTV 통합 관제센터가 365일 24시간 운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순창군은 여성과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장소에 CCTV 9대도 설치해 범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창 군민, 특히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범죄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6월 전북 혁신도시에 농식품 마켓이 정식으로 문을 열면 완주 로컬푸드가 연 매출 600억 원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완주 로컬푸드는 2012년 첫 선을 보인 뒤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한글학자인 건재 정인승 선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가 장수에 있는 정인승 기념관에서 거행됐습니다. 장수군은 해마다 4월 10일 추모제를 통해 계북 출신인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천혜의 비경을 갖춘 군산 고군산 군도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서해안권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군산 군도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군산 군도는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말도의 습곡 구조는 천연기념물 제501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GMO 반대 전국행동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진흥청은 GMO 작물 노지 재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GMO 작물의 연구와 시험 재배를 중단해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GMO 반대 전국행동은 오는 22일 농촌진흥청 앞에서 추가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쯤 완주군 비봉면에 있는 52살 김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113제곱미터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 보일러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빌린 차량으로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17살 이모 양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지난 8일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주유소를 들이받아 함께 탄 17살 박모 양 등 4명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전북에는 장수 17, 지난 15, 전주 12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비가 모두 그치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19도, 전주 18도 등 16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다가 이번 주말쯤 다시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